1시 넘어가고요. 밴쿠버 시간은 뉴욕은 이제 4시 넘어가서 이제 장이 정리되고 있죠. 현재 서부 텍사스유 58불 80대. 오늘 같은 한번 급락했습니다. 60불 초반까지 가다가 뚝 떨어진 모습이죠. 30분 봉의 모습. 같은 시간에 천연가스 비슷합니다. 뉴욕장 열리고 그대로 급락했죠. 오늘 거의 고점 찍었는데 4불 48까지 갔었습니다. 현물가스 4불 48. 그리고 나서 뚝 떨어진 모습. 30분 봉으로 보면은 실시간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을 알기 쉽죠. 현재 빨간 라인, 이게 4불 39 라인, 거의 한 4불 40 라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불 40 정도. 저는 보통 요 4불 40 라인 위에 올라가면은 그 다음 보통 요 올라가는 도중에 저항 라인 되겠죠. 저항 라인에서 주로 기다리는 편인데 지난번에 요 4불 40 거의 4 라인 가까이에서 기다렸었는데 물려가지고 요번에는 좀 높게 4불 거의 48 가까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숏 진행했던 거 거의 한 80%는 정리하고 지금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4불 36인데 현재 4시 한봉으로 보죠. 네, 4시 한봉. 근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상방 힘이 강하다고 봐야죠. 오늘 요 위에 저항 라인 한번 뚫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진 모습인데 지금 4시 한봉 4시 한봉을 서부 텍사스와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서부 텍사스유도 60불 때 한번 뚫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었죠. 어떻게 보면 요 원유하고 천연가스 뭐 디커플링 되는 적이 많다고 해도 전체적 흐름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 에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겨울로 가는 섹션이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 흐름은 제가 볼 땐 비슷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원유는 50불대로 계속 하방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4불대 위에서 현물가는 4불 중반 그리고 이제 선물가는 거의 5불 가까이 치솟았죠. 5불 넘어가지 못했지만은 원데이 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2불 말에서 3불 초반 사이에서 갑자기 점프하는 모습.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뛰어 올라간 거죠. 10월 말부터 지금 11월 중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습니다. 라인이 하도 많아서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이 빨간 라인 자체는 저는 이번 겨울철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사이까지 제가 보고 있는 상방 위에 있는 라인하고 하방 쪽의 라인하고 해서 요 사이에서 일단 지금 저는 세팅해 놓고 있고요. 지금 빨간 라인 위에서는 숏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반대로 밑에 빨간 라인 아래에서는 롱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내려오고 있지는 않죠. 일주봉도 보죠. 일주봉. 보통 라인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지만은 그래도 요 각각의 라인이 지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 입장에서는 중요시 여깁니다. 항상 수익 실현을 해도 요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하고 진입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다릴 때도 당연히 요 지지 저항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자까지 봤을 때. 저같이 이제 반전 매매를 주로 많이 할 경우에는 물론 추세 매매하고 조금 개념이 틀리지만 최소한 2번은 참습니다. 최소한도 3번은 정말 참기 어렵더라고요. 이거 차트 보고 저절로 추격 매수 혹은 추격 매도 하게 되니까 어쨌거나 지금 천연가스 오늘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이 본봉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대보면은
요 라인 따라가 보면 정확하게 해야죠. 네, 정확하게 일치하죠. 네. 결국 지지 저항 라인은 어떤 분들은 뭐 원자재 시장에서는 뭐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큰데 저같이 차트 위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원데이봉하고 또 보면은 네. 비슷하게 또 원유도 보면은 지금 원데이봉 선상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하방압력 받고 있죠. 네. 천연가스와 다르게 8월, 9월 사이에 60불대 횡보하던 것이 그대로 10월 달에 가장 많이 떨어졌었죠. 중반에 56불대 갔고, 그리고 나서 10월 말에 조금 끌어올리다가 다시 또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요 밑에 빨간 라인 가까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이 빨간 라인이 정확히 현물가로 56불, 정확히 56불 80이네요. 56불 80. 네. 이건 제가 뭐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정확히 그 저항선 지지선 이용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거나 요 가운데 핑크 라인 60불 가까이 이 부분이 중심축을 해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2시간 봉 뚜렷하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58불 가까이서 롱 기다리는 것도 있고 요 빨간 라인 바로 밑에서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요 56불대 말에서 기다리는 것도 있고 많이 세팅해 놨습니다. 요번에 글쎄요 제 직업 자체가 원래 출장이 잦았지만은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다닌 것 같지 않고 재작년도 그런데 올해 갑자기 또 말에 출장이 늘어나네요. 출장을 이제 일본 쪽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한국 쪽도 글쎄 이번에 한 뭐 일주 하고 나서 제 개인적인 또 일정도 있고 해서 거의 한 12월은 일본하고 11월 말부터죠. 일본하고 한국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하여튼 58불 84 현재 가리키고 있고 천연가스는 현재 4불 35 거의 4불 36입니다. 왜냐면 4.359니까 지금 이제 장은 끝나고 아직까지 한 40분 정도 후에 휴장에 들어가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천연가스 잠깐 12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간 모습.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씩 뭐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뭐 조정다운 조정은 없었죠, 사실. 가장 최근에 11월 18일 날 한 4불 초반 가까이 접근한 것 빼고는 거의 뭐 대부분 그대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천연가스 계속적으로 추세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뭐 개인적으로는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유하고 비교하면은 뭐 천연가스 뭐 롱이 유리하냐, 뭐 숏이 유리하냐 떠나서 어느 위치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사실 뭐 롱 같은 경우에 뭐 삽을 거의 50 넘어서만 잡았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물가 말고 선물가 경우 삽을 50 넘어서 혹은 삽을 60 넘어서 롱을 계속 잡고 있는 사람과 그야말로 3불 때부터 길게 끌고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단타냐 중장이냐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은 어디 위치에서 들어가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뭐 롱이 유리할까 숏이 유리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어느 순간에 떨어지겠죠. 차트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지는 않으니까요. 그 순간에 이제 어느 위치에서 또 숏을 진입했냐에 따라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강제 청산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레버리지를 너무 높이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하면서 레버리지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은 선물이든 현물이든 뭐 ETF로 가든 ETN으로 가든 최소한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야만 변동폭에서 견뎌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용어로 치면 마진을 적게 쓸수록 강제 청산 당하는 일이 드물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12시간 봉 이제 받고 한번 선물가하고 보일 콜드 가격 한번 보고 제가 원유는 아직까지 뭐 몇 번 요번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많이 종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제가
보일 콜드를 비롯해서 HND나 HNU 또 많이 진입하는 편이라서요. 네, 휴장 이제 한 30분 이상 남겨놓고 있는데 40분, 정확히 40분 남았네요. 휴장 들어가기 전에 현재 4불 48인데 뉴욕장 끝이 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1.5% 마이너스, 큰 변동폭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전에 뉴욕장 열리자마자 그 직전까지는 사실 상방 힘이 강했죠. 그래서 양전되다가 다시 음전된 거죠. 그 미세한 변동 차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늘 4불 60대에서 조금 올라가는 기미가 보였을 때 진입하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짧게 단타로 치면 뭐 몇십틱이나 뭐 100여 틱 내로 나오려고 그러신 분도 있고, 혹은 아직까지 11월 중순이니까 뭐 5불 때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겠죠. 천연가스 같이 변동폭이 크고 투기성 종목은 글쎄 뭐 어느 한쪽이 뭐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글쎄 말 그대로 투기성 종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네, 그럼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뭐 말은 뭐 재고량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원유하고 비교해도 너무나도 큰 그 변동폭과, 그리고 어떤 때는 좀 터무니없이 올리기도 하고 또 터무니없이 내리기도 하지요. 그건 그만큼 이제 이 안에 투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대하는 좀 뭐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뭐 천연가스가만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천연가스 같이 좀 변동폭이 큰 거일수록 레버리지 그걸 좀 줄이는 게 낫다. 네, 마진을 줄일수록 강제 청산이 안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오래 기다리다 보면은 그 가격대가 오긴 오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갔을 때 뭐 4불 말을 목표로 하든 뭐 5불을 목표로 하든 뭐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건데, 각자의 성향이 뭐 단타냐 중장에 따라서 그 기다리는 그 기간이 틀려지죠. 다만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를 줄이고서 자기 자금 범위에서 한다면은 뭐 시간이라는 것은 뭐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반전 매매를 주로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인버스 들어갈 때 솔직히. 뭐 반대로 만약에 이제 롱이나 뭐 레버리지식으로 이제 올라야지만 수익 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르면 오를수록 들어갈 때 좀 망설여질 경우가 생기겠죠. 네. 물론 강추위가 예상되면 5불 때도 갈 수 있고, 뭐 어떤 전쟁이라든가 어떤 이슈가 나면은 말 그대로 뭐 6불, 7불 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원유 뭐 200불 때 가는 거 마찬가지 식으로. 하지만 그런 이슈에 너무 기대 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조금 무모한 경우도 있죠. 또 반대로 또 인버스 들어갈 때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막 들어가서 이제 3불대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기도 지금 11월 중순이 좀 애매한 날이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기다려도 손해보지 않는 시점에서 저는 들어가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때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한쪽으로 치우쳐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 휴장되려면은 뭐 5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오늘 보면은 뭐 미세한 변화지만 은 같은 경우도 약세고 금, 은 합해서, 그리고 원유 쪽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천연가스도 약세 보이고 있고 구리도 약세 보이고 있죠. 하다못해 옥수수도 약세로 일단 끝이 났죠. 거의 원자재 시장이 오늘 한쪽으로 좀 치우치면서 오늘 조금 이제 휴장에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내일 과연 금요장에서 한 차례 뛰어 올라갈지 아니면 글쎄요 뭐 변동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조금 이제 뭐 기대도 되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션을 좀 단타로 많이 처리하는 편인데 출장을 앞두고는 세팅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건들지를 않습니다. 뭐 건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외국에 있을 때는 이제 물론 방법은 있지만은 일일이 전화해서 매뉴얼로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구자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편입니다. 사실 시차도 다르고. 네, 콜도 다시 27불 중반으로 왔고, 이제 애프터마켓 시작돼서 27불 60으로 시작을 하네요. 글쎄요, 뭐 금요장에서 30불대 고지를 가느냐, 아니면 다음 주에 가느냐. 일단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천연가스 상방 힘이 강하고 시기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콜드 같은 경우에 하여튼 글쎄 오늘 뭐 하방 힘이 강해서 일단은 27불 중반 나왔는데, 글쎄 보일하고 콜드 비교해서 뭐 어디가 유리하다기보다는 뭐 어느 한쪽이든 하여튼 저는 기다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주로 콜드 쪽에서 많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뭐 26불 이하로 떨어질 때쯤, 글쎄 한 25불 뭐 그 정도 이하로 몇 개 맞춰 놓으려고 그러는데요, 콜드의 경우에는. 네, 보일은 오늘 36불대 한번 갔다가 지금 내려왔죠. 네, 36불대 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34불 초반인데, 글쎄요, 뭐 하여튼 특히 보일 쪽에 지금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만약 단타일 경우야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치고 빠지겠지만, 뭐 길게 끄시는 분들은 거의 40불대 이상을 다시 기대하고 계시겠죠. 네, 하여튼 이게 2배수기 때문에 너무 변동폭이 클 때는 자기가 넣은 것에 평단가를 맞추려고 자꾸 물타기를 하는데, 저는 물타기는 되도록이면 피합니다. 네, 제가 원하는 가격이 와서 연이어서 들어간 적은 있어도 뭐 평단가를 낮추려고 막 물타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불대 한번 찍고서 지금 내려왔고요. 네, 내일 금요장 하여튼 금요장이 어떻게 보면 이 한 주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날 중에 하나죠. 네, 되도록 포지션을 정리하고 주말을 편히 보내는 사람이 이제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혹은 길게 끄시는 분들은 그때 또 물타기를 하시거나 일부 수익 실현도 하시죠. 네, 하여튼 현재 보일 34불 초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 일주보. 네, 대부분 보면 주변에도 보면 천연가스를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원유 하시는 분조차도, 사실 원유 쪽은 선물에서 조금 하시는 분이 있고, ETF나 이쪽 또 현물 쪽 이런 데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천연가스 쪽에만 집중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더 천연가스가 높으니까 그렇긴 하지요. 네.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반대로 가면은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네. 뭐 어느 한쪽이 뭐 지금 이렇게 롱으로 계속 쏠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원대봉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착시 현상인데, 차트를 보다 보면은. 하지만 지난 과거의 지지 저항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 작년 11월, 뭐 재작년 11월, 네, 또 재재작년 11월 같이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에 오면은 고점에 도달 가능하겠구나, 어느 정도 차트상에서는 알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어떤 다른 이슈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점프하면서 뛰어 올라갈 때는 그 지점이 결코 이제 뭐 꼭대기가 아닐 수는 있지만은 일단 이렇게 계속해 올라가면은 막상 한 차례 올라갈 때 망설이게 되죠. 인버스나 숏 들어갈 때. 그 이유는 이제 공포감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공포감이 뭐 많이 하신 분이나 적게 하신 분이나 다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겨내느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롱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4불 30 혹은 4불 40 현물가 기준으로, 그리고 선물가에서 4불 60 넘어가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겠죠. 네. 뭐 일부 사람들 경우에. 그 얘기는 공포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스스로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많이 보면은 도리어 해롭다 그러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게 되죠. 우리가 횡보장이 지속되면은 횡보가 계속 될 거로 착각하는 것처럼.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위에 요 빨간 라인과 아래 요 빨간 라인 사이 요 11월 달 움직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12월 달은 이게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약간 좀 늘어나겠죠. 변동폭이 12월이 더 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나름대로 세팅을 해놓고서 출장을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금요장 앞두고 하여튼 좋은 또 한 주 되시고, 하여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